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룬 메사냥 문화, 실크로드와 메사냥 문화는 아랍에미레이트, UAE가 주도적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한 반면에 줄다리기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추진을 한 등재 작업입니다. 이 줄다리기가 벼농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 즉, 벼농사는 목장적 풍토에서 재배되는 것도 아니고 사막적 풍토에서 재배되는 것도 아닌 몬순 풍토 지역에서만 재배가 되는 그러한 작물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중동에 중동에서도 벼를 이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한국의 기술진이 지금 그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는 이 벼농사는 몬순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한 그런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벼농사의 볏짚을 이용해서 줄을 당기는 이러한 전통적인 놀이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줄다리기의 등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줄다리기 또한 공동 등재된 인류 무형문화유산입니다. 앞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개별 종목 등재가 이렇게 많아지면서 공동 등재로 추진하자. 유네스코의 과부하 문제와 그 다음에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고 등재의 어떤 불균형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동 등재를 추진하자 라는 것과 다음에 이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통해서 서로 다른 문화의 어떤 상호 존중, 그 다음에 문화의 어떤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2012년에 이 공동 등재 대상 종목을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해당 종목을 선정을 해서 잠정 목록 중에서 선정을 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등재 신청을 했는데 이제 공동 등재 방식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전국 지자체에다가 이제 공모를 해서 유산 등재를 할 지자체는 이제 신청을 하셔, 그런 시스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자체 하나의 역량 강화를 이제 이끌어내는 것과 그 다음에 등재 이후에 어떤 경제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해당 지자체의 어떤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추진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2012년에 줄다리기가 하나의 대표 목록으로서 이제 공동 등재를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데 14년 3월에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해서 4개국이 줄다리기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2015년 11월에 등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소급을 해서 지자체에다가 이제 공동 등재를 하도록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에 그 당시 이제 신청을 한 지자체가 경북 안동시하고 충남 당진시 두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동시에서는 탈놀이를 이제 가지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당진시는 줄다리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둘 다 국가무형문화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 탈놀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56개국에서 탈놀이를 전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줄다리기 같은 경우는 일본, 중국, 동남아, 즉 몬순 지역에 한정되기 때문에 나라 수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세계 탈문화예술연맹이라든지 아니면 매년 10월 달에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이러한 나라들과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안동시보다도 당진시가 지자체로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 줄다리기를 유네스코에 등재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랄까요? 아니면 의지가 더욱더 강했기 때문에 줄다리기를 이제 등재시키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이 56개국이다 보니까 이 56개국을 이렇게 사전에 조율하는 작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기간에 걸쳐서 치밀한 계획을 이제 세워서 추진을 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넉넉한 작업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줄다리기를 신청하게 됐고요. 다음에 이제 일본과 이제 중국, 다음에 이제 동남아 나라들과 이제 학술 교류를 사실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등재 신청하기 전에 뭐 한일 줄다리기 비교 연구라든지 중국과의 어떤 비교 연구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몇 년에 걸쳐서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해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등재 추진 종목 선정 후에 신청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등재 결정까지 1년의 과정을 쭉 시계열적으로 한번 나열을 제가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2012년부터 이제 15년이니까 약 한 3년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걸렸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타이트한 스케줄 속에서 이렇게 방대한 작업들이 추진이 됐습니다. 추진이 됐는데 제가 이제 굵은 글자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부분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은 2013년 8월에 각국의 공동등재 참여 제안 공식 서신을 전달을 했을 때에 일본,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인도네시아 이보다 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일본과 이 학술적인 교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과도 학술적인 교류가 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줄다리기가 일본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정된 그 연도랄까 순서가 유네스코에 신청할 순서와 맞지 않았습니다. 즉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본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순서에 따라서 유네스코 등재 신청서를 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이것이 이번에 이 종목을 내게 되면은 등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선정을 해서 등재 신청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자구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탈락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강릉 단오제를 둘러싼 양국 간의 어떤 이 정치적인 뭐랄까 문제 때문에 중국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라오스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같은 경우는 자국 내에 그 무형문화재 보호법이라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그다음에 한국 이렇게 4개 나라가 모여서 정부 간 실무회의를 거치고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절차를 밟으면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해당 줄다리기를 전승하는 그 나라의 어떤 문화라든지 아니면 기후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이 네 나라가 가지고 있는 줄다리기의 어떤 공통성도 있지만은 각국의 이러한 풍토적 특성에 따라서 독자성이라든지 독자 아니면 창조성도 존재를 하게 된단 말이죠. 즉 앞서 말씀을 드렸던 한국과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 캄보디아와는 사실 같은 몬순 지역에 있지만은 그런 어떤 주어진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독자성 아니면 창조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유산이 또 어떤 국가에서는 주류 문화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국가에서는 그것이 주변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줄다리기가 한국에서는 한반도 전체에서 나타나지만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는 사실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또 문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아닙니다. 특히 다문화 혹은 다민족 사회의 경우 한 나라 내에 다양한 민족들이 공존할 경우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화롭게 아우르면서 공동 등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부 유산의 경우는 소수자인 이민자들이 전파시킨 것일 수도 있고 이들이 어떤 주류사회 아니면 출신국가 등과의 관계에서 어떤 가지는 미묘한 입장차 그 사회 내에서 아니면 그 국가 내에서의 어떤 위치의 차이라든지 그러한 차이도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선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입장차가 심해지면서 갈등을 낳는 그런 문제점도 야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의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순수성 아니면 전통 등 공동체나 아니면 국가 간의 어떤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자제하도록 권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계유산의 경우에는 유산이 등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정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순수성이라든지 아니면 완결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인류 무형문화의 유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제도의 어떤 취지가 잘못 전달이 되면서 무형유산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이 등재 신청서를 준비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사실 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벼농사를 재배하면서 줄다리기를 하는 해당 지역의 아니면 신청 국가들의 줄다리기만 보더라도 이 부분은 상당한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명칭도 유산 등재 신청할 때 공식 명칭도 처음에는 Traditional Talking Games and Rituals 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전통이라는 용어가 사실 걸림돌이 되니까 빼자. 그래서 이 단어를 빼고서 Talking Rituals and Games라고 이렇게 변경하는 사례도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면요. 그 다음에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과 현장의 어떤 간극인데 이 전선 공동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됩니다. 충남 당진시에서 줄다리기를 등재 신청하기 위해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기존의 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신청 대상은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가급 아니면 시도무형문화재가 돼야만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한다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국가무형문화재, 다음에 시도무형문화재는 아니면 시도무형문화재도 포함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서열화되어 있고 아니면 하향식이고 국가지정과 시도지정 간의 어떤 한정됐다는 것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많은 줄다리기들이 배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 이 등재 신청서에 한국의 줄다리기를 당진시에서 펼쳐지는 기지시리 줄다리기를 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지정으로 되어 있는 경남 영산의 줄다리기와 그 다음에 시도지정으로 되어 있는 삼척, 밀양, 그 다음에 경남 의령, 남해, 예, 이러한 줄다리기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도 줄다리기를 등재 신청을 할 때에 그러한 6개의 지역의 줄다리기만 등재 신청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지역에, 즉 중부 이남에 서울 경기 이남 지역에서 펼쳐지는 그 줄다리기 다른 사례들은 유산으로서 그러면 가치가 없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제도적인 어떤 한계 때문에 이러한 줄다리기만 선정이 된 것이죠. 이것도 사실 하나의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등재 과정의 이제 문제점인데, 신청서 내용에 있어서 국가 간 양적 질적 차이를 보이는 경우를 지양하도록 유네스코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서울 경기 이남 지역에는 다 줄다리기를 하는 마을들이 있는데 그러면 건수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가지만 사례를 들더라도 그 역사적인 어떤 차이 아니면 내용의 차이, 즉 양적 질적 차이를 보이고 이것을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키게 되면은 분명히 이 온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여한 4개국은 신청서에 들어갈 내용의 분량을 균등하게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어느 나라의 그 어떤 양적인 분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반해서, 아니면 질이 상당히 높은데 반해서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양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장 적은 나라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그 내용, 유네스코 등재 신청서에 작성할 때의 그 내용이 하나의 공통분모만 찾아서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지극히 한정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작성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도라든지 국가무형문화재가 아닌 경우에는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와 공동체 참여와 역할의 어떤 불균형. 공동체 집단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이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스케줄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일정들이 워낙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일일이 다 검토하고 그것을 다 고려해서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은 당진시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경남 영상이라든지 의령이라든지 강원도 삼척이라든지 이러한 줄다리기가 전성되는 지역에서는 그냥 우리가 참석하겠습니다. 동의서에 사인만 하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자, 여기까지가 줄다리기 등재 과정의 일부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또 이 아시아의 줄다리기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줄다리기 역사, 관련한 역사는 중국의 형초세석이라는 책에 등장을 합니다. 시구라고 해서 정월 대보름달에 줄을 당긴다. 일단 중국이 빠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서에 보게 되면은, 줄다리기를 형초지역의 하나의 습속이다. 풍년을 기원하는 주술적인 의례다. 다음에 당나라 때는 줄다리기를 발하라고 했다. 이거는 뭐냐면 중국에는 줄다리기가 형초지방에 전해지는 어떤 특유의 정월달이 펼쳐지는 풍년 의례였다. 그래서 줄다리기와 그 다음에 정월달에 하는 것, 그 다음에 풍년을 기원하는 것, 이 세 가지가 3종이 세트가 돼서 나타나는 것이 동아시아 줄다리기의 하나의 문화적인 토대입니다. 자, 우리 한반도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황해도 이북의 전체 일할 정도 차지하고 경기 이남 지역이 전체의 90%를 차지합니다. 다음에 반농사 시대가 아닌 벼농사 시대의 줄다리기가 승행을 하고 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정월 대보름과 그 다음에 음력 8월 추수가 끝난 다음에 한다는 거. 경기 방식도 남자팀하고 여자팀으로 나눠서 대항하는 암줄과 숫줄 두 개를 만들어서 준비하는 그러한 준비해서 당기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크게 이제 성대립 형식, 경기 이남 지역이 이제 한정돼서 나타납니다만은 성적인 요소는 보다 이제 강하게 벼농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암줄과 숫줄을 당겼을 때에 암줄이 반드시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팀이 나눠서 줄을 당기더라도 반드시 여성팀이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한국에는 여성 줄다리기에 있어서는 여성 우위관념이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일 아래 왼쪽부터 한번 보시면 경남 의령의 줄당기기고요. 다음에 충남 아산의 줄당기기, 다음에 충남 당진의 기시리 줄다리기, 다음에 경남 밀양의 감내 개줄당기기, 이러한 사례입니다. 한때 의령의 줄다리기는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2006년에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운 줄로 기네스북에 오른 적도 있습니다. 자, 중국을 좀 한번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는 양자강 남쪽, 양쯔강 남쪽 지방, 즉 몬순 지역의 어떤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지역에서 많이 줄다리기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동성이라든지 아니면 규주성, 그다음 운남성, 주로 이제 한 해의 어떤 신년 의례로서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대항 경기를 이제 펼친다는 거. 기주성 같은 경우는 묘족이 5월달에 풍년을 기원한 줄다리기 했다는 거. 운남성에도 소년, 소녀팀이 줄다리기를 하는데 항상 소녀팀이, 여성팀이 이긴다는 거. 지금 보시는 사진은 묘족의 줄다리기입니다. 자, 아시아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시아,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도 가장 북쪽인 홋카이도부터 남쪽 가장 최남단인 오키나와까지 널리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북쪽이 홋카이도에, 북해도에 아이누족들, 소수민족인 아이누족들이 줄다리기를 펼쳤다는 것. 그 다음 대부분은, 그 나머지 대부분은, 벼농사, 수도 경작과 관련된 행사로서 하나의 농경의례로서 펼쳐졌다는 것. 그 다음에 남녀성이 대항하는 하나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례로서
펼쳐졌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 우위가, 여성이 이기게끔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반드시 이긴 쪽이 폭년이 된다는 것. 한국에도 이제 우리가 조선 왕조실록에 보게 되면은 줄다리기가 비가 안 올 때 기우제로서 이제 개최되기도 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키나와에서 이러한 기우제 형태로 개최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을 뱀 혹은 용으로 간주를 해서 비를 관장하는, 즉 물을 관장하는 뱀신, 용신으로 여기고서 줄을 당겼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왼쪽 아래 이 사진은 좀 특이한 사례입니다만, 특이한 사례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만은, 볏짚으로 만든 줄이 아니라 이 가지가 있는 나무를 잘라서 그것을 두 개를 서로 이렇게 고리점 끼워 가지고 잡아당깁니다. 실제 볏짚으로 만든 줄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줄을 당겨서 이긴 쪽이 폭년이 되는 그러한 것이고요. 다음에 중간에 있는 사진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펼쳐지는 줄다리기입니다. 왼쪽 위의 사진은 북쪽 지방인 아키타현에서 하는 줄다리기인데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요. 다음에 여기 그 아래 사진은 일본 오키나와의 이또만의 줄다리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일본의 이또만의 줄다리기가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대부분 벼농사 재배 지역에서 줄을 당깁니다. 물론 일부 이제 화전 경작지에서도 이제 줄을 당기기도 하는데, 이 화전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서 벼를 재배하는 그러한 민족들이 줄을 당깁니다. 베트남 북부의 뭐 타이족이라든지 베트남족, 그 다음에 라오스, 캄보디아의 khmer족. 지금 여기 다음에 뭐 아삼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버마라는 거죠. 다음에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이라는 거죠. 이러한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국내 제도의 어떤 정비가 미비해서 혹은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등재를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전민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하는 나라와 지역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동남아시아의 줄다리기 원래 농경민들의 풍속이었습니다. 즉, 벼농사를 하는 사람들의 전통적인 풍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화전민들도, 벼농사 재배를 하는 화전민들도 줄을 당기는데, 기본적으로는 벼의 어떤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의례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지금 오른쪽 사진은 지난 시간에 제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의 그 회랑을 소개할 때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그 회랑에 있는 줄을 당기는 그러한 장면의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갈까요? 자, 우리가 동남아시아의 줄다리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정월달에 남녀 대항 줄다리기이고, 타이족들은 여기도 새해에 남녀 대항 줄다리기, 그 다음에 여자팀이 이기고 한해의 기륭을 점치는, 인도네시아 발리섬 같은 경우에도 우기가 끝나는 3월 말 남녀 대항 줄다리기를 합니다. 화전민 같은 경우는 아삼의 아오나가족 같은 경우는 벼파종이 끝난 다음에 남녀 대항 줄다리기를 하고, 보르네오 섬의 가주다이크족 같은 경우도 화전의 벽실을 파종할 때 남녀 대항 줄다리기를 펼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남녀 대항 줄다리기가 펼쳐지는데,
이것의 어떤 토대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출발해서 전 세계로 퍼진 천부지모 성혼관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매년 새해에 하늘에 있는 천부와 대지의 지모신이 서로 교합을 함으로써 그의 풍작을 보장한다는 그러한 관념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한 이 관념이 몬순 지역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면서 우리 한반도,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남녀 대항 줄다리기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 반드시 여성이 이기게끔 되어 있다. 그런 사례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동남아시아 터닝마을섬 같은 경우에는 몬순이 불기 시작하는 11월 달에 포레카 축제가 이제 펼쳐지는데 1년에 한 번 행해지는 태양 남신과 대지 여신과의 어떤 교합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공터에 있는 태양 남신 우프레레가 그것을 통해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그 용수의 나무죠, 그죠? 용수의 우프레레의 상징을 매달아서 용수 뿌리에 대지 여신을 상징하는 한 개의 거대한 평석을 눕혀놓고 마치 남녀가 어떤 선교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줄다리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쪽에 몬순의 비가 오지 않으면은 줄을 만들어서 한쪽은 남자, 다른 한쪽은 여자들이 달라붙어서 이제 마치 이제 선교를 흉내내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즉 한쪽이 상체를 뒤로 젖혀서 줄을 당기면 다른 한쪽은 상체를 앞으로 굽혀서 줄을 내어주는 그러한 형태로 줄을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렇게 줄을 당김으로써 줄을 당기는 행위를 함으로써 즉 성적인 어떤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태국 같은 경우에는 4월달에 송크란 축제 때, 물축제 때 줄다리기를 펼치는데 그 명칭이 뭐냐면 동콘 돈삭이라고 합니다. 송크란 축제는 우기와 농경의 어떤 시작을 알려주는 하나의 축제로서 물뿌리기 축제를 합니다. 여기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당긴다는 의미이고, 콕은 우리가 한국에서 절구를 이야기합니다. 삭은 공의를 얘기합니다. 절구통에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에다가 이 절구와 공의를 매달아서 한쪽은 젊은이들, 다른 한쪽은 여성들, 처녀들이 이제 줄을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어떤 성적인 교합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왜 줄을 당기면 이렇게 비가 오고 그의 풍년이 드느냐? 즉 하늘에 있는 천부와 대지에 있는 지무가 교합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어떤 성적인 교합을 한다고 했는데, 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이 줄을 당기고 나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 비가 사실은 이 천부의 정액입니다.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하늘에서 뿌리는 비가 정액이고, 그래서 대지의 지모에 이 지모액이 이제 이 정액이 내려지게 되면 새로운 생명이 잉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비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발생을 한 이 천부 지모 성혼관념이 이 아시아 각국의 몬순 지역, 즉 벼농사 지역의 이 풍토와 결합이 되어서 줄다리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줄다리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대부분 농경민들이 이 벼농사와 관련해서 한 해의 벼농사의 어떤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으로서 전승해 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수도 경장민, 일부 이제 화전민도 포함합니다만은, 수도 경장민이 새해에 성적 요소가 가미된 새해의 어떤
성적 풍년 의례 형태로 전개를 해왔다는 것, 즉 풍년을 기원하는 형태로 전개를 해왔다는 것. 그 다음에 경계의 어떤 성패가 한 해의 풍흉을 예측한다는 것. 그래서 여자 쪽이 반드시 이기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는 여성 우위관념이 나타난다는 것. 자, 이러한 배경이 됐던 것이 천부 지모성관념이라는 것. 일부 지역에서는 이 줄다리기의 줄을 뱀 혹은 용으로 보는 신앙, 특히 한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뱀신학, 용신학, 즉 비를 몰고 다니는 그런 주체로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줄다리기가 공동등재가 됐는데 실제 이러한 요소들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당 국가의 어떤 아니면 해당 민족의 어떤 독자성이라든지 아니면 창조성이라든지 그 나라 그 민족의 어떤 문화적인 백그라운드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공통된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 공통된 부분들 이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또 독자적인 부분 아니면 어떤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유네스코 등재를 시키기 위해서 그 공통된 부분만 선별해서 공통분모로 자리매김시켜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각 나라,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줄다리기 아니면 해당 문화유산의 어떤 독자성이라는 것이 배제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사례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가나 아니면 시도무형문화재가 아닌 경우에 또 이러한 배제되는 문제. 그 다음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신청 자체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 등등 많은 문제점들이 이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등재 후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유산 등재 제도가 처음 유네스코가 만들어질 때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상당히 자연과학의 전공이고 그 다음에 유동적으로 항상 이 유네스코의 어떤 시스템 제도가 변할 수 있도록 해놓은 점도 이러한 부분도 예측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인류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문화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자, 이해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대의명분화에서 이러한 등재 작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